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노전자공학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주차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초반부에 배웠던 내용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과 캐리어 콘센트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과 콘센트레이션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density of state 그리고 페르미디락 스테이틱스 또는 페르미디락 펑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에너지 밴드에서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스테이트, 밀도를 나타내는 게 density of state라고 했고요. 이 density of state는 밴드갭 사이는 존재하지 않고 컨덕션 밴드 위쪽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만 분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학습했던 내용은 페르미디락 펑션이었죠. 페르미디락 펑션은 에너지 레벨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교실로 표현했었죠. density of state는 교실 안에 있는 책상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책상과 의자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위치별로 이게 몇 개가 놓여져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나눴을 때 책상이 각각 첫째 줄에 몇 개가 있고 둘째 줄에 몇 개가 있고 셋째 줄에 몇 개가 있냐를 나타내는 거고, 페르미디락 펑션은 이 각각의 책상에 학생이 앉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적분을 하면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전자의 농도를 알 수가 있고, 밸런스 밴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홀의 농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핑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도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르미디락 펑션의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변한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과 콘센트레이션이 변한다고 했죠. 자,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캐리어 모션입니다. 세미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이라고 하는 캐리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야기를 했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드리프트와 디퓨전. 그리고 이 각각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해서 커런트가 어떻게 수식적으로 표현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즉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드리프트와 디퓨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밴드로부터 일렉트릭 필드와 아마 포텐셜을 구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지난주 학습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에서 캐리어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분포를 구해보면 된다고 했죠. 일렉트론은 컨덕션 밴드에 존재를 하고 밸런스 밴드는 홀에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은 페르미디락 펑션 함수 곱하기 density of state, 일렉트론의 density of state를 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반면에 홀의 농도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페르미디락 펑션 요거죠. 요거 곱하기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density of state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F2를 곱해주는 이유는 홀은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미디락 펑션은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기 때문에 1 빼기 페르미디락 펑션을 하면 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세 가지 종류의 세미컨덕터를 가지고 에너지 밴드를 그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각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 P타입 세미컨덕터였죠. 자, 에너지 밴드는 모두 똑같습니다. 실리콘 물질로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위치는 모두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 에너지 밴드 갭도 똑같은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핑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만 위치가 변한다고 했죠.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일 때는 가운데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N타입 세미컨덕터일 때는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까이 위치하고요. B타입 세미컨덕터일 때는 밸런스 밴드와 가까이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density of state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밴드 갭 내에는 density of state 값이 0이죠.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0이고요. 각각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루트의 함수로 이렇게 루트 2의 함수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밸런스 밴드 쪽으로 해서도 루트 2의 확률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 B타입 세미컨덕터 상관없이 이 density of state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했던 거는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 수치가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에펙티브 매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르미 디락 펑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페르미 디락 펑션은 EF를 기준으로 여기 값이 1이고 여기 값이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2분의 1인 곳이 페르미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위치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고, 반대로 이쪽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해서 1에 가까운 수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을 각각 곱해주면 초반부에는 density of state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따라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페르미 디락 펑션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쪽은 1 마이너스 페르미 디락 펑션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도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는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똑같다고 했죠. 이 적분한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N타입 세미컨덕터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다 했죠. 그래서 이 페르미 디락 펑션이 조금 더 컨덕션 밴드와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 사이의 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값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넓어지고 농도도 커지는 거죠. 반면에 홀의 농도는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페르미 디락 펑션이 이만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값이 더 감소를 하죠. 그리고 익스포넨셜하게 아마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페르미 디락 펑션이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타입 세미컨덕터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 일렉트론 컨덕션 밴드 쪽 페르미 디락 펑션은 감소를 하고, 이쪽 밸런스 밴드 쪽 페르미 디락 펑션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홀의 농도가 이렇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봤고, 이렇게 농도 분포는 인트린직일 때는 전자와 홀의 농도가 같고요. N타입일 때는 일렉트론이 홀보다 더 크고, B타입일 때는 홀이 일렉트론보다 농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아까 그 분포에서 면적을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컨덕션 밴드 쪽에 있는 걸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홀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걸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해줘서 결과를 얻으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농도를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전자의 농도는 ni 곱하기 익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죠. 여기서 ni는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페르미 레벨 EF-EI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가운데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지만 거의 가운데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렉트론의 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죠. 홀은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EI-EF. 결국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홀의 농도가 커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페르미 레벨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의 농도식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NI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런 수식이 나오죠. 여기에 ln을 씌워주면 익스포넨셜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KT를 곱해줘서 EF에 대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홀의 경우에도 똑같이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 학생 중에서 누가 질문을 해줬는데 이 페르미 레벨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고 문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일단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페르미 레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온도가 증가하면 페르미 레벨이 낮아지죠.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온도 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온도가 증가하면 페르미 레벨이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낮아지죠. 반대로 이 수식에서도 온도가 증가하면 페르미 레벨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 이유는 각각 이 EI와 N0와 NI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페르미 레벨이 N타입의 경우에는 감소를 하고요. B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I가 온도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큰 범위로 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디제너레이트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세미컨덕터에 도펀트들이 많이 주입돼서 원리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컨덕터 모든 수식을 사용할 때 가정이 기본적으로 디제너레이트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수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지 트랜스포트 중에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리프트 현상은 세미컨덕터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차지가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즉 캐리어가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아래와 같은 세미컨덕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인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동그란 게 홀이고 채워진 게 일렉트론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됨에 따라서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렉트론은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홀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랜덤한 운동을 하면서 결국 최종적인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자 여기 세미컨덕터 내에 분명히 아톰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아톰들이 쭉 배열이 되겠죠. 여기서 온도가 인가되면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홀도 열 에너지를 받으면 움직이겠죠. 물론 움직이면서 이 바이브레이션 되는 아톰과 충돌을 하겠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게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축 기준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지 않으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서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만약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면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홀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 열에 의한 바이브레이션 운동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됐을 때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일렉트론이
움직이고 홀이 움직입니다. 홀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죠. 일렉트론은 일렉트릭 필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가지고 드리프트 현상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로부터 드리프트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여기 나와 있는 VH 또는 VN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들은 각각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드리프트 현상에서 나타나는 홀 드리프트 커런트와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최종적으로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홀의 농도 곱하기 일렉트리컬 차지죠. 그 일렉트론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해지고요. 여기서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전자의 농도 곱하기 일렉트리컬 차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생략된 부분은, 자 여기 전자의 일렉트리컬 차지는 음수죠. 그리고 전자의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서 양수가 되는 거고, 이 벨로시티가 음수가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으로 디퓨전이라는 차지 트랜스포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마이컨덕터에서 홀과 전자가 농도 차이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디퓨전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퓨전 현상은 일렉트론과 홀이 가지고 있는 차지랑은 무관한 현상입니다. 이 차지를 띄지 않아도 농도 차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고요. 아니면 냄새가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일렉트론과 홀은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퓨전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커런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퓨전 현상에 관련된 커런트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유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될 경우 플럭스 오브 파티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죠. 그걸 F라고 뒀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D, dx, d 에타인가요? 에타죠. 여기서 D는 디퓨전 콘스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dx, d 에타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파티클 콘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걸 나타낸 거고, 그래서 유닛은 넘벌 곱하기 큐빅 센치 곱하기 세컨드의 역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타난 이유는 이 그림에서 X 방향을 잘 보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커런트 덴시티를 구한다. 어떻게 구하냐면 캐리어 플럭스 곱하기 캐리어 차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캐리어 차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차지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커런트 수식을 살펴보면, 자, 홀의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는 여기 지금 수식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차지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Q를 그대로 곱해주고 dp라는 디퓨전 콘스탄트 그리고 dx, dp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농도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Q, dp, dx, dp가 되는 거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수식에서 일렉트리컬 차지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홀과 일렉트론 디퓨전에 의해서 커런트가 생성될 때 그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퓨전이 이렇게 일어나면 홀이 이제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면 커런트 덴시티도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반대로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변할 때 디퓨전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죠. 그러면 커런트 덴시티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를 살펴봤는데, 토탈 커런트는 각각 두 가지 캐리어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인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의 토탈 커런트를 보면 요 각각 성분을 더한 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전자의 경우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수식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의 세미컨덕터에서의 커런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성분이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성분이고, 이 뒤에 있는 게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봤던 건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플럭스 방향, F가 플럭스죠. 플럭스 방향과 커런트 덴시티 방향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가가 되고, 농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질 때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 그 다음에 디퓨전, 플럭스,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살펴보면 먼저 홀의 경우를 살펴보죠. 홀의 디퓨전 현상의 플럭스를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농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당연히 플럭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드리프트 현상도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홀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덴시티를 살펴보면, 자, 플럭스의 방향과 커런트 덴시티의 방향이 홀의 경우에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일렉트론의 경우에 이야기를 해보죠. 일렉트론은 조금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먼저 디퓨전 현상에서 플럭스를 보면 당연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플럭스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커런트가 어떻게 되냐?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커런트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리프트의 플럭스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이죠.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플럭스와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 덴시티가 생기니까 이렇게 커런트 덴시티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은 드리프트 현상과 디퓨전 현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이라고 했고,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결과만 살펴봤었죠. 여기서는 어떻게 유도되는지 제가 얘기만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퀴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자, 홀의 커런트 덴시티와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는 0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이퀴빌리엄 컨디션일 때고요. 토탈 커런트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 커런트도 0이고 일렉트론 커런트도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렉트론에 대한 경우만 가져와서 한번 전개를 해보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 수식이 나와 있죠. 이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dx/dn을 계산을 해보죠. dx/dn의 n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농도인데 ni 곱하기 exponential ef-ei 나누기 kt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x에 대해서 나눠주면 일단 여기 들어있는 상수 ni와 kt가 튀어나오죠. 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온 이유는 요 ei가 dx에 대해서 적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0이 되는 거고요. 반면 EI는 이퀴리bri엄 상태라도 변할 수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dx, DEI로 나타낸 거고, 이 dx, DEI는 바꿔 말하면 dx, DEC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x, DEC는 우리가 앞에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를 이야기할 때 배웠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x, DEC는 QE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QE를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구한 값 dx, dn을 대입을 해주고 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해줘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q 지어질 수 있고요, e 지어질 수 있고, n 지어질 수 있죠. 결국에 μn은 kt분의 qdn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μndn은 q분의 kt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나는 관계 B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온도가 변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변하겠죠. B가 변하는 거죠. 이 B가 변하지만 안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B만 변한다는 걸 나타낸 거고, 홀은 유사한 과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Constancy of the Fermi Level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퀴리bri엄 컨디션에서 두 가지의 세미컨덕터가 접합을 했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리bri엄 컨디션에서 이 세미컨덕터의 종류나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두 물질이 붙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리bri엄 컨디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넷 커런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빛이나 그리고 볼테이지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흐르는 전체 넷 커런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모션은 있다고 했었죠. 계속 전자가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티리얼 1과 매티리얼 2가 있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 이게 두 개 다 물질이 N타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매티리얼 1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고 매티리얼 2가 농도가 낮을 때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와 반대로 매티리얼 2에서 매티리얼 1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넷 커런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레이트 오브 일렉트론 R로 정의하고 각각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 그리고 매티리얼 2에서 1으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트랜스퍼 레이트는
매트리얼 1의 D1E 곱하기 F1E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매트리얼 1의 전자의 개수죠. 곱하기 그리고 D2E 곱하기 1-F2E가 있죠. 요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트리얼 2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개수죠.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트의 개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각각 매트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전자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21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매트리얼 2에서의 전자의 개수 곱하기 매트리얼 1에서 전자가 비어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고 두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D1E, F1E, D2E, F2E, D2E, F2E, F1E, F1E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앞에 요 두 가지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F1이랑 F2E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페르미 디락 펑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결국에는 페르미 레벨 F1과 페르미 레벨 F2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세마이컨덕터의 물질, 타입에 상관없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됩니다. 한번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두 가지의 물질이 있죠. 각각 페르미 레벨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물질은 뭔가요? 이 두 가지 물질은 다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더 높은 왼쪽 물질이 전자의 농도가 더 높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세마이컨덕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요 물질이 올라가거나 요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올리거나 이 물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왼쪽 거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오른쪽 거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일 때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든지 이쪽 에너지 밴드를 내려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또 밴드가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휘게 되죠. 이러한 것을 밴드 밴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준 게 아니고 농도 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PN 다이오드나 모스펫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페르미 레벨은 항상 같다. 그러면 두 물질을 붙였을 때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